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켄 리우 작가의 종이동물원입니다. 이 책은 SF 장르의 단편 모음집이고요. 저는 이 책을 종이 박물관으로 저장을 해놔서 나중에 책을 찾는데 한참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 겨울서점이라는 유튜브를 보다가 이 책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찾던 책이 이거였는데 하고서 당장 구매를 하고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읽은 만큼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책 앞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울고 있는 내 모습에서 시작한다. 기억 속에 나는 엄마와 아빠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아빠는 달래기를 포기하고 방에서 나가버렸지만 엄마는 나를 안고 부엌으로 가서 식탁 앞에 앉혔다. 자 보렴. 엄마는 냉장고 위에 있는 포장지 한 장을 내리면서 말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의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겨서 냉장고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엄마는 포장지를 식탁에 펼쳐놓은 다음 하얀 면을 위로 해서 접기 시작했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엄마는 포장지를 뒤집어서 다시 접었다. 주름을 잡고 꾹꾹 누르고 안으로 접어 돌돌 말고 비틀기도 하는 사이에 포장지는 엄마의 동그랗게 쥔 손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엄마는 꼬깃꼬깃 접은 종이 덩어리를 입에 대고 풍선처럼 숨을 불어넣었다. 봐, 호랑이야. 엄마는 식탁 위에 종이 덩어리를 내려놓고 손을 뗐다. 식탁 위에 주먹 2개를 합친 크기의 조그마한 종이 호랑이가 서 있었다. 호랑이의 가죽은 포장지 무늬 그대로 흰 바탕에 빨간 사탕, 초록색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점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엄마의 피조물로 손을 뻗었다. 그것은 꼬리를 움찔거리다가 내 손가락을 향해 신나게 덤벼들었다. 으르랑! 짖는 소리가 났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신문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소리였다. 저자우저스. 엄마가 말했다. 이건 종이접기라는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엄마의 종이접기는 특별했다. 엄마가 숨을 불어 넣으면 종이는 엄마의 숨을 나누어 받았고 엄마의 생명을 얻어서 움직였다. 그것은 엄마의 마법이었다. 아빠는 엄마를 카탈로그에서 골랐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 번은 아빠에게 자세한 사정을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엄마랑 다시 대화를 나누게 하려고 아빠가 애쓰던 시절이었다. 아빠는 1973년 봄에 결혼중개회사에 가입했다. 신부 카탈로그를 받아 한 페이지를 단 몇 초도 보지 않고 휙휙 넘기던 아빠의 눈에 엄마의 사진이 들어왔다. 나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다. 아빠한테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엄마는 초록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서 몸 옆쪽이 카메라를 향하도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틀어서 기다란 검은 머리카락이 가슴과 어깨에 아름답게 드리워졌다고 한다. 그렇게 앉아서 차분한 아이 같은 눈을 하고 아빠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엄마는 카탈로그 맨 마지막 쪽에 있었단다. 카탈로그에 있는 엄마가 18살이고 춤추기를 좋아한다고, 또 홍콩 출신이라서 영어를 잘한다고 나와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다. 아빠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고 중매회사가 두 사람 사이에서 편지를 전달해 주었다. 마침내 아빠는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가서 엄마를 만났다. 답장은 회사 사람들이 써준 거였어. 엄마는 헬로 굿바이 말고는 영어를 하나도 못했단다.
신부로 팔려가려고 자기 사진을 카탈로그에 싣다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내가 세상 일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 경멸의 맛은 달콤했다. 와인처럼. 회사로 쳐들어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따지는 대신 아빠는 호텔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에게 돈을 주고 통역을 부탁했다. 내가 얘기하는 동안 엄마는 반쯤 겁먹고 반쯤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어. 그러다 웨이트리스가 내 말을 통역해주니까 천천히 웃기 시작했지. 아빠는 코네티컷 주로 돌아와서 엄마를 데려오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내가 태어났다. 그 해는 호랑이 해였다. 내 부탁을 받고 엄마는 포장지로 염소와 사슴, 물소도 접어주었다. 거실을 뛰어다니는 종이 동물들을 라오우는 으르렁거리며 쫓아다녔다. 그러다가 붙잡으면 발로 꾹 눌러댔고 공기가 빠져서 납작해진 동물들은 접힌 종이로 변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숨을 불어넣어서 동물들이 조금 더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 이따금씩 종이 동물들이 말썽을 일으킬 때도 있었다. 한 번은 물소가 저녁 식탁에 놓인 간장 종지에 뛰어든 적도 있었다. 물속에서 뒹굴고 싶었던 것이다. 진짜 물소처럼. 내가 재빨리 꺼내주었지만 모세관 현상 탓에 이미 허벅지까지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다. 간장에 젖은 다리 때문에 똑바로 설 수가 없었던 물소는 식탁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후로는 절뚝거리며 사방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랩으로 다리를 묶어주자 온 사방을 마음껏 뒹굴었다. 간장 종지만 빼놓고. 한편 라오우는 나와 함께 뒷마당에서 놀 때 참새떼한테 덤벼들기를 좋아했다. 한 번은 구석에 몰린 참새가 다급한 나머지 반격을 해서 라오우의 귀를 찢어놓았다. 나는 움찔 놀라서 낑낑대는 라오우를 안고 엄마한테 갔고 엄마는 테이프로 라오우의 귀를 붙여주었다. 그 후로 라오우는 새들을 피했다. 어느 날 나는 상어가 나오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고 엄마한테 상어를 한 마리 만들어 달라고 했다. 엄마가 만들어준 상어는 식탁 위에서 불쌍하게 펄떡거렸다. 나는 개수대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 상어를 넣어주었다. 상어는 신이 나서 헤엄을 치며 빙빙 돌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자 물에 젖어 투명해지더니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접은 부분도 풀리고 말았다. 상어를 구하려고 꺼내놓고 보니 손에 남은 것은 젖은 종이뭉치뿐이었다. 라오우는 개수대 가장자리에 앞발을 짚고 그 위에 턱을 괜다. 귀가 축 늘어진 채 나지막이 가르랑거리는 울음소리를 들으니 왠지 죄책감이 들었다. 엄마는 나한테 새 상어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은박지로 접은 상어였다. 그 상어는 커다란 금붕어 어항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라오우와 나는 어항 옆에 앉아 금붕어를 쫓아다니는 상어를 지켜보곤 했다. 라오우는 어항 반대편에서 얼굴을 들고 올려다보았다. 커피잔처럼 커다래진 라오우의 눈이 어항 저편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10살 때 우리 가족은 도시 반대편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웃집 여자 둘이 인사차 우리 집에 들렀다. 아빠는 손님들에게 마실 것을 내온 다음 미안하지만 전에 살던 사람들의 공과금을 처리하러 부동산 중개소에 가야 한다고 했다. 편히들 계세요. 제 아내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말이 없어도 무례하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내가 식탁 앞에 앉아 책을 읽는 동안 엄마는 부엌에서 이삿짐을 풀었다. 이웃 여자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딱히 목소리를 낮출 생각도 안 하고서. 멀쩡한 남자처럼 보이던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섞여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 집 애 좀 봐. 대담한 것처럼 생겼잖아. 눈은 쭉 째졌는데 얼굴은 하얘.
조그만 괴물 같아. 얘는 영어를 할 줄 알까? 여자들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그들은 나를 향해 다가왔다. 안녕, 이름이 뭐니? 잭이에요. 중국식 이름이 아니네. 그때 엄마가 내 곁에 나타났다. 그러고는 여자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세 사람은 나를 가운데 두고 세모꼴로 서서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아빠가 올 때까지. 그 동네에 살던 마크라는 아이가 스타워즈 장난감을 들고 우리 집에 놀러왔다. 광선검에 불이 켜지는 오비안 캐노비 인형이었는데 양팔을 앞으로 내밀고 조그만 목소리로 포스를 사용하거라 라는 말도 할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오비안이라는 하나도 안 닮은 인형이었다. 마크가 거실 탁자에서 인형을 5번이나 작동시키는 동안 나는 그의 곁에 앉아서 가만히 구경했다. 얘 혹시 다른 것도 할 줄 알아? 내가 물었다. 마크는 내 질문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다. 자세히 봐. 얼마나 진짜 같은데. 나는 마크의 말대로 인형을 자세히 보았다. 뭐라고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마크는 그렇게 반응하는 나를 보고 실망했다. 내 장난감도 보여줘. 나는 종이로 만든 동물원 말고는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내 방에서 라우흐를 가져왔다. 그때는 라우흐도 몹시 낡아서 여기저기 테이프와 풀로 붙인 자국이 보였다. 엄마랑 내가 오랫동안 수리한 흔적이었다. 이제 라우흐는 전처럼 날렵하지 않았고 똑바로 서지도 못했다. 나는 라우흐를 거실 탁자에 올려놓았다. 복도 저편에서 다른 동물들이 타다닥 달려나와 거실을 조심스레 엿보는 기척이 났다. 샤오라오.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영어로 바꿔 말했다. 이건 호랑이야. 조심스럽게 라우흐가 앞으로 걸어나와 마크를 보며 가르랑 거리더니 마크의 손을 킁킁 거렸다. 마크는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에 무늬가 새겨진 라우흐의 가죽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호랑이랑 하나도 안 닮았네. 네 엄마는 쓰레기로 장난감을 만들어주냐? 나는 라우흐가 쓰레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정말로 포장지 쪼가리에 지나지 않았다. 마크가 오비안 인형의 머리를 다시 눌렀다. 광선검에 불이 켜졌고 오비안의 양팔이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보스를 사용하거라. 라우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냉큼 달려가서 플라스틱 오비안 인형을 탁자 아래로 밀어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인형은 부서졌다. 오비안의 머리가 소파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으랑! 라우가 웃었다. 나도 같이 웃었다. 마크는 나를 밀쳤다. 그것도 아주 세게. 이거 엄청 비싼 인형이란 말이야. 이젠 가게에서 팔지도 않는다고. 내 아빠가 내 엄마를 사올 때 낸 돈보다 더 줘야 할지도 몰라.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라우가 으르렁거리더니 마크의 얼굴로 향해 뛰어올랐다. 마크는 비명을 질렀다. 아파서가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서였다. 어쨌거나 라우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일 뿐이었으니까. 마크는 라우를 붙잡았고 마크의 소나기 안에서 구겨지고 반으로 찢기는 동안 라우는 숨이 막혀 울음소리마저 그치고 말았다. 마크는 종이 쪼가리 2개를 둥글게 뭉쳐서 나한테 던졌다. 자, 받아. 네 바보 같은 싸구려 중국제 쓰레기. 마크가 돌아간 후에 나는 종이 쪼가리를 테이프로 붙이고 반듯하게 펴고 접힌 자국을 따라 다시 접느라 오랫동안 끙끙댔지만 소용이 없었다. 천천히 다른 동물들이 거실로 들어와서 우리를 빙 둘러쌌다. 나와 한때 라우였던 포장지 쪼가리를. 나와 마크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크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였다. 그로부터 2주일 동안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그 2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던 금요일,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학교 잘 다녀왔어? 엄마가 물었다. 나는 대답도 안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거울을 보았다. 난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어. 하나도. 나는 저녁을 먹다가 아빠한테 물었다. 제 얼굴이 짱깨처럼 생겼어요? 아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아빠는 다 아는 눈치였다. 아빠는 눈을 감고 콧등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아니, 안 그래.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자오 짱깨? 짱깨가 뭔데? 영어로 말해요, 영어로. 내가 말했다. 엄마는 영어로 말하려고 애썼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앞에 그릇을 멀찍이 밀었다. 그릇에는 피망과 함께 볶은 오향 장육이 들어있었다. 우린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해요. 다른 집들도 가끔은 중국 음식을 먹어. 아빠는 나를 타이르려고 했다. 우린 다른 집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다. 다른 집에는 외국인 엄마가 없단 말이에요. 아빠는 내 눈을 피했다. 그러더니 한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내가 요리책 사다 줄게. 엄마의 눈이 나에게로 향했다. 맛이 없어? 영어로 말해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영어로 말하라고요. 엄마는 손을 뻗어 내 이마를 만졌다. 열이 나는지 보려고. 열이 있나? 나는 엄마의 손을 밀어냈다. 난 괜찮아요. 영어로 말하라니까요. 나는 이제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아빠도 곁에서 거들었다. 잭한테는 영어로 말해. 당신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잖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앞에 그릇을 멀찍이 밀었다. 그릇에는 피망과 함께 볶은 오향 장육이 들어있었다. 우린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해요. 다른 집들도 가끔은 중국 음식을 먹어. 아빠는 나를 타이르려고 했다. 우린 다른 집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다. 다른 집에는 외국인 엄마가 없단 말이에요. 아빠는 내 눈을 피했다. 그러더니 한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내가 요리책 사다 줄게. 엄마의 눈이 나에게로 향했다. 맛이 없어? 영어로 말해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영어로 말하라고요. 엄마는 손을 뻗어 내 이마를 만졌다. 열이 나는지 보려고. 열이 있나? 나는 엄마의 손을 밀어냈다. 난 괜찮아요. 영어로 말하라니까요. 나는 이제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아빠도 곁에서 거들었다. 잭한테는 영어로 말해. 당신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잖아. 아니면 다를 줄 알았어? 엄마의 어깨가 축 처졌다. 엄마는 가만히 앉아서 아빠를 보다가 나를 보다가 다시 아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을 하려다가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오냐오냐 했던 것 같아. 잭은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서 살아야 해. 아빠가 말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가 러브라고 말할 때 난 그 말을 여기서 느껴요.
엄마가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켰다. 하지만 아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느껴요. 엄마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미국이야. 어깨가 축 처진 채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은 라우한테 깔려서 바람이 빠져버린 물소 같았다. 그리고 저요, 진짜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사실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 부분은 뒤쪽에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절반 정도 읽었어요. 사실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도 있거든요. 종이동물원 단편을 보면서 참 많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되었죠. 여러분도 분명 종이동물원 부분을 읽으시면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SF 단편집이라고 하지만 현실인지 공상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글은 현실감이 넘쳐요. 여러분도 즐겁게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